오늘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만 있는 날이었고, 어제 메이저리그 제가 언어버 좀 좋아 보인다고 코멘트에도 적어 드렸거든요. 그죠? 어제 라이브에서 공개했던 켄자 언더 포함해가지고 컵스 언더, 애틀 오바, 디트 오바, 제가 좋게 본 언어버 4경기 모두 잘 들어왔고요. 제가 코멘트에도 조금 좀 적어 드렸다. 좀 주력 라인들은 조금씩 요즘에 이제 조금 꼭 뭐 약간 배당이 낮은 경기들이 좀 터지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조합을 하려고 그런 생각 정도는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뭐 배당 낮은 경기들 프랭 깨는 뭐 그런 흐름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과감하게 보려고는 합니다. 지난주 내내 분석 자체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조합이 좀 엇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주 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체표 추천 조합 받는 방법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MPB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히로시마 상대로 위닝 시리즈 했고요. 원정에서 최근에 이제 야수들이 전부 다 복귀를 한 이후에 좀 경기력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죠? 빠따도 뭐 적당히 치고 있고 빠따들도 이제 좀 복귀들이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의 왁구가 지금은 나쁘지 않다. 불펜도 제가 꾸준하게 올 시즌에는 불펜 티어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요미우리 요즘에 뭐 빠따가 조금 괜찮은 편이어서 좀 덜어 이기는데 혹시 뭐 반타작 정도 하고 있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카모토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초반 런을 한번 좀 까야 좀 뭐 잘 쳐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귀를 해서 이제 타격감을 좀 잡아가는 시점이고 오카모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팀 왁구는 꽤 좋은 왁구기는 해요. 선발들은 피터 램파드 대 토고가 나오고요. 피터 램파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좀 괜찮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삼진도 10개, 11개, 3개 이렇게 뽑고 이 양반이 약간 구위형이기 때문에 구인 좋은 타이밍에는 좀 괜찮은 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데 최근에 구위가 좀 잘 나오고 있다. 요코하마 요미우리 최근에 탈감 좋은 팀들 만나서 삼진 10개, 11개 뽑았다. 요미우리 만나고 또 만나는 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요미우리 올 시즌 3번 만나서 6위, 6위, 7위 기본빵 이상은 어느 정도 해줬던 양반이긴 합니다. 구위형이기 때문에 구위가 그날 먹히냐 안 먹히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좀 보여주는 친구긴 한데 최근에 폼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요미도 뭐 타격감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좀 맞을 수는 있는데 크게 터지는 시나리오는 좀 안 그려지지 않나 그 정도 봅니다. 토고 최근에 좀 복귀해가지고 조금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7월 말에 복귀해가지고 3경기를 던졌고 6방, 6-2, 5-2 이렇게 던졌고 일단 토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피 없는 문제가 3경기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다. 확실히 조정기 이후에는 조금 나아진 거는 팩트예요. 나아진 거는 팩트인데 그래 봐야 주니치 2경기, 야쿠 1경기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직전 경기는 주니치 홈에서 만나서 5이닝 2실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좀 좋아진 거는 팩트인데 우리가 알던 토고의 모습은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고는 원래 잘 던질 때도 이 양반의 문제점이 뭡니까? 런을 많이 맞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뭐 리그 에이스급 선수지만은 런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원래 이 양반이 잘 던지던 시즌들에도 야쿠 상대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야쿠르트는 홈이 진구구장이고 또 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고 물론 이제 올해는 뭐 산타나가 없기는 하지만은 무라카미, 오수나 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 양반이 잘 던질 때도 야쿠전 성적은 별로였다. 홈에서는 그래도 뭐 평타를 쳤는데 진구 원정에서는 역대 10경기 끊어보면 4승 2패, ERA가 5.54로 진구 원정에서 조금 안 좋았다. 복귀 후에 폼이 약간 회복된 기미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던 쟁년, 재작년의 토고는 아니고 야쿠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선발은 개인적으로 뭐 피터 램파드가 기대치가 조금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 야수의 왁구 역시 최근 기준으로 둘 다 뭐 낫배드. 불펜 쪽은 아무래도 뭐 요미우리가 조금 낫기는 하지만은 야쿠르트도 최근에 불펜이 뭐 쏘쏘한 편이다. 이 경기는 야쿠 역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코 대 히로. 요코하마 대 히로시마. 요코하마는 최근에 타격감이 좋습니다. 그죠? 원정 연전에서 지금 4연승을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온다. 기분이 괜찮습니다. 4경기 연속 10안타 이상 기록하고 있고 런도 4경기에서 꾸준하게 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스틴이 조금 올라올 것 같이 하더니 별로 안 올라오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앱이나 쿠아라 뭐 사노야 항상 이제 꾸준하고 마키슈고 없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타격감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히로시마도 최근에 뭐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따 가면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긴 하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홈에서 이렇게 싹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2승 3패. 야쿠르트한테 루징한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 빠따는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예, 용타들이 좀 펀치력이 좀 있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자, 오늘 선발은 다이라 겐타로가 나옵니다. 다이라 겐타로는 복귀해서 이제 두 경기를 던졌고요. 예, 두 경기 모두 야쿠르트전이었고, 예, 홈에서는 6이닝 무실점, 원정에서는 3이닝 4실점, 3자책 2피홈런 하면서 한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별로였고. 이 양반은 이제 사이드암이죠. 요즘에 사이드암들의 특징은 요즘에는 횡적인 무브를 쓰는 사이드암 투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종적인 무브를 많이 쓰지. 종적인 무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뛰었던 로저스, 지금은 이제 뭐 매치에서 뛰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잘 던진 세이브 선발 누구야? 그런 친구들. 거의 요즘 언더핸드 잠수함 투수들은 밑에서 공이 올라가는 이런 궤적들로 이제 쇼부를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 예, 사이드암 계열이고 약간 횡적인 무브를 쓰는 선수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그래요. 솔직하게. 예, 그렇게 뭐 잘 던지는 그 정도 느낌은 좀 아니긴 아닌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한 3, 4 옵션 정도는 좀 해주고 의외로 작년, 재작년 뭐 일본에서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근데 홈에서의 성적은 꾸준히 좀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작년에 29이닝, 재작년에 59이닝 요 정도밖에 안 던졌는데 홈에서 10경기 끊어보면 그래도 홈에서는 1점대 찍고 있다. 요코하마 홈에서 잘 던지기 좀 쉽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인상적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직전 경기도 2피 홈런은 좀 좋지 않았고 고냥 고만고만한 한 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 선발은 도코다고요. 일단은 상대 전적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양 팀이 9승 1무 7패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서로. 예, 근데 이 요코하마가 홈에서 7승 2패로 굉장히 좀 홈에서 강세를 좀 띠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히로시마가 홈이 강하고 원정에서 별로인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팀 다 이제 홈에서 상대 전적들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은데 어쨌든 홈에서 그 요코하마가 홈에서 패배한 경기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기 중에 하나가 도코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예, 도코다 올 시즌에는 확실히 좀 작년보다 조금 더 기대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의외로 그냥 뭐 성적을 보면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하고 올 시즌 요코하마도 정말 뭐 많이 만났는데 6경기에서 2승 2패 2.06. 확실히 뭐 작년보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뭐 기록은 썩 그렇지는 않았다. 예,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양반 히로시마가 요코 원정에서 2승밖에 없는데 그 2승 중에 1승을 이 친구가 거둬줬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켜줘서 감사하다고요? 예, 예, 그럼 고맙습니다. 쪽지 좀 보내드리고. 아무튼 뭐 선발들은 좀 고만고만한데 아무래도 도코다가 조금 나았다는 생각은 하고요. 예, 일단 뭐 두 팀 다 최근에 요코하마가 아주 좀 기세가 좋은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좀 빡센 매치업이 좀 아닌가. 예, 그 정도 좀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 아무래도 승패보다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슬며시 좀 들기는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도코다 경기라서 좀 부담은 있는데 도코다가 올 시즌 요코 나온 경기 중에 대체적으로 좀 오바 게임이 좀 많기는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바 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대 주니치. 한시는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약간 좀 다운입니다. 그렇죠? 예, 좀 경기를 꾸준하게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떨어진 걸 많이 이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10경기에서 3.30, 팀 타율이 2할 4푼이니까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주니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한신하면 강팀 이미지가 있고 빠따가 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는 최근에 빠따가 조금 좀 별로다. 예,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주니치 요코하마 상대로 이제 수입을 좀 당하면서 약간 좀 꼬무룩 모드가 좀 나오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스야마가 좀 복귀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불펜도 시즌 초반보다는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긴 하고요. 그래도 뭐 꾸준히 빠따는 주니치가 작년보다는 빠따는 확실히 좀 성장한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은 좀 주고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한신이 올해 굉장히 강한 팀이고, 뭐 주니치야 뭐 뜨뜻미지근한 팀 아닙니까? 예. 근데 한신이 7승 8패로 오히려 조금 밀리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신의 앞으로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이시가 굉장히 건재하고 좀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와자키가 최근에 몇 경기를 안 나왔거든요. 어디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좀 뭐 털린 경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디 아팠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죠. 예. 이 양반들이 요즘 불펜이 잘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요카와하고 유아사츠키 이런 장만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예, 근데 유아사가 최근에 조금 좀 털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단했던 필승조가 이제 한 명 정도는 조금 좀 까진 그 정도 느낌이 좀 있기는 있다. 고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빠따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뭐 모리스타가 또 런 까주면서 해준 경기도 있고 뭐한 번씩 뭐 사토 모리스타 뭐 돌아가면서 오야마 돌아가면서 이제 런을 까주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경기장 득점은 그냥 그렇다. 비슬리 대 뮬러 이렇게 나오고 비슬리는 올해는 지금까지 잘 던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뭐 아시겠지만 정말 귀족 로테이션을 소모하면서 그 귀족 로테이션을 소모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시즌 중반까지는 정말 이 양반 뭐 한 달에 두 번씩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1점대를 찍어줬으니까 뭐 그럴 수 있었는데 후반에는 좀 퍼졌고 근데 올해는 뭐 잘 던진 적이 없어요. 7경기 던져가지고 1승 3패하고 있고 4.3이 찍고 있고 일단 뭐 잘 던져야 뭐 작년에 뭐 잘한 거는 알겠는데 올 시즌에 지금 6이닝 넘게 던진 경기도 없거든요. 5.1이닝이 최다 이닝이고 그냥 잘 던진 경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좋아지겠지. 작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되는데 그냥 뭐 잘 던진 적이 없다. 주니치 상대로는 뭐 역대 전적이 엄청 좋았는데요. 올 시즌에는 딱 한 경기 만났고 이 경기에서 0.2이닝 던지고 내려갔어요. 이 경기 왜 내려갔더라? 아 불펜으로 나왔다 이 경기. 왜 내려간 게 아니라 불펜으로 나왔다.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별로다. 1격 경기 동안 별로다. 반대 선발은 카일 밀러고요. 이 친구 대표적으로 홈 원정을 굉장히 많이 타는 양반이죠. 홈에서는 1.62 찍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5.63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에 처음 오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홈 원정 차이가 어느 정도 납득은 되죠. 더더군다나 반테린 돔을 쓰는 선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극단적인 홈 원정은 조금 납득이 되기는 된다. 오늘은 원정이기는 원정인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원정이기는 하거든요, 그죠?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반테리돔하고 특성이 조금 좀 비슷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참 중립구장입니다, 여러분들. 중립구장이고 교세라돔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원정 적응이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 양반이 원정에서 이렇게 잘 던진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역대 7경기 중에서 이제 3경기 정도는 좀 잘 던졌는데 의외로 또 진구에서 잘 던진 경기도 한 번 있긴 있어요. 7인 무실점으로. 이런 거는 조금 좀 특이할 만은 할 것 같고. 잘 던진 경기가 라쿠텐 원정, 히로 원정, 투수구장. 진구에서 한 번 잘 던진 건 조금 뜬금없긴 합니다. 일단은 비슬리 뭐 알겠는데 잘 던져야 말이죠, 그쵸? 역시나 뭐 주니치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봐주고요. 상대 전적 면에서도 주니치가 은근히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비슬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 비슬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 리드를 잡고 필승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주니치가 플러스 하나 정도 찍고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니치 옆에 프렌 5.5는 오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니포넴 대 오릭스 보겠습니다. 니포넴은 최근에 타격감이 살짝 다운됐었는데 그래도 타격감을 바짝 끄집어 올리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바로 때와 홈에서의 매치업에서도 그리고 라쿠텐과의 원정에서 매치업도 바다를 바짝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당금질을 하고 있던데 불펜 쪽에서의 문제가 시즌 초반에는 안 드러난 거죠. 이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얘네가 불펜이 안 좋은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불펜의 문제가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선발들이 워낙 이닝을 길게 먹어줬고 시즌 초반에는 최근에는 빠따가 워낙 잘 쳐줬기 때문에 불펜의 불안감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불펜의 불안감이 좀 드러나고 있죠. 이런 불펜의 불안감을 선발하고 빠따의 힘으로 지우는 특성은 LG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죠? 불펜이 불안하면 선발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빠따를 엄청 잘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은 LG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불펜 쪽에 이런 부담을 자꾸 덜어주다 보면 불펜들도 경기를 뜨문뜨문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불펜들은 구위가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 순환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오릭스 세이브하고 굉장히 똥게임을 했고요. 한 경기씩 1점, 1점씩 하면서 주고받았고 마지막 경기를 빠따를 좀 치긴 쳤습니다. 근데 오릭스는 최근에 빠따가 계속 안 좋은 팀이에요.
빠따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팀 타율은 최근 10경기에서 2할 오픈 6리예요. 이런 팀 타율이면은 한신보다 팀 타율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결론은 2.5점이다. 예, 아무래도 뭐 런 페이스가 조금 잦아든 것도 있고, 예, 얘네들 뭐 홈구장이 런이 좀 덜 나오는 구장이긴 하니까. 그리고 좀 연결이 너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빠따는 나쁘지 않게 치는데 연결이나 득점력에서는 좀 아쉽다. 타치코타 오늘 신빙들 맞대결이고요. 타치코타 뭐 제2의 뭐 다르비슈라는 이야기를 좀 듣는 선수죠. 굉장히 키가 크고 타점이 높고 하이존을 좀 쓰고 이제 뭐 그런 친구고요. 하이 좀 보여주고 이제 밑에 던지고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친구고요. 잘 던지는데 최근에는 한 번씩 터지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터지는 경기들이 있다. 일단은 뭐 젊은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체력적인 부담이 이제 슬슬 올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복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5실점 한 경기들이 있어요. 5이닝 5실점, 5이닝 5실점. 라쿠텐 소뱅 홈에서 이렇게 좀 한 번씩 좀 터졌거든요. 근데 이 경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완투한 다음 경기였다는 특징인 거죠. 세이브전 완투 9이닝 1실점 이후에 5이닝 5실점. 그 다음 경기가 세이브전 완투 9이닝 1실점 이후에 5이닝 5실점. 그리고 또 세이브 만나서 기분 바라시를 계속 세이브에 사긴 했네. 6.1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냥 스태미너 문제라고 보거든요. 타치코타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구위가 좋고 타점이 좋고 뭐 높은 타점 이런 것들이 장점인 선수인데 결국에는 전형적으로 젊은 투수들의 이제 체력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빅보스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완투한 다음 경기에서 계속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은 로테 조정을 조금 좀 해준 경기거든요. 7일날 등판하고 오늘이니까 12일 정도 등판을 했고 최근에 터진 경기들은 그냥 정상 로테로 나왔던 경기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니오넴이 이제 선발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상 로테로 좀 돌아갔던 경기들이기도 한데 오늘은 조금 텀을 좀 두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를 좀 올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요. 오리스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또 이제 낯설음이 무기 이런 것도 좀 기대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반대 선발은 테라니시 나루키 친구가 나옵니다. 친구 일단은 뭐 신빙이고 지금 5경기 던졌고 역시나 뭐 신빙특 홈에서는 잘하고 원정에서는 별로잖아요. 홈에서는 2승 무패 ERA가 2.45 원정에서는 1패 ERA가 4.0으로 홈 원정 차이가 조금 컸다라는 특징이 있고 원정에서 3경기를 던졌는데 3경기 다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었어요. 니오네 원정, 지바롯데 원정. 여기에서 좀 느낌이 저기 뭐 알아챈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니오넴을 지금 1군에서 벌써 3번째 만나는 턴이거든요. 이런 점들은 투수한테 좋게 받을 수가 없다.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는 3이닝 무실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4.2이닝 4실점으로 두 번째 경기에서 약간 털렸다. 신빙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계산이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조금 들여다 보면은 타치코타의 문제, 체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 보고요. 오릭스도 뭐 빠따 폭발력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최근 기준은 조금 언더 팀이기 때문에 니뽀넴 승 보고 7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바 롯데 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지바 롯데 라쿠텐 두 팀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오바 팀들의 맞대결이다. 조조마린에서 맞대결이기 때문에 오늘도 오바부터 일단 생각이 좀 나는 매치업인 것 같고요. 제가 뭐부터 생각이 나는 매치업인 것 같고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오바 들고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특히 MPB에서 그렇긴 한데 지바롯데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하고 있고요. 이제 홈에서는 조금 좀 이기는 팀인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3승 7패로 홈 승률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빠따 사이클은 좀 떨어졌고 불펜은 항상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라쿠텐은 불펜 역시 좀 불안하고 노리모토가 여름 구간에 이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필승조가 조금 헐겁고 하지만은 빠따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라쿠텐이다. 빠따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기무라 유토 대 기시 이렇게 나오고요. 기무라 이 친구는 일단은 불펜 쪽으로 조금 뛰다가 최근에는 선발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정도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선발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원정 경기가 좀 많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아주 잘 던지지도 아주 못 던지지도 않고 뭐 적당히 좀 1인분 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삼진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타 컨트롤은 좀 잘 되는 것 같아. 피안타율은 생각보다는 좀 낮고요. 근데 런은 대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 양반이 선발로 돌아오고 나서
나서 아직 조조마린에서 선발로 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펜에서 뛴 걸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조마린 불펜으로 그 12이닝 던져가지고 아직까지는 ERA가 빵이에요. 예. 그래서 홈에서는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샘플이 너무 적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라쿠텐 한번 만나서 원정에서 6.2 3실점, 네, 호투, 승투가 되기는 됐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이고 라쿠텐은 빠따감이 아주 매섭기 때문에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쿠텐은 이 조조마린 원정에서 6승 2패로 상대 전적도 좀 앞서 있습니다. 키시 할배 올 시즌에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42살 시즌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홈키시도 예전 같지가 않죠. 작년까지는 홈키시가 2점대를 유지했던 양반인데 올해는 홈에서도 4점대 유지하고 있다. 원정에서는 작년, 재작년도 원래 좀 별로였어요. 근데 올 시즌 역시 원정에서도 4점대로 조금 별로다를 보시면 되고. 지바로 때 원정 올 시즌에 한 경기 등판해서 5이닝 5실점을 한번 좀 개털린 적이 있거든요. 역시나 키시알베도 올해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런페이스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좀 빠른 경향도 좀 없잖아요. 오늘 빠따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둘 다 쳐볼 만한 매치업이고요. 일단은 오바를 안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오바 쪽에서 좀 거슬리는 거는 키시알베야 뭐 말리기 하면 호투 같은 거 할 수 있는 양반이고, 뭐 기무라가 일단은 불펜 12이닝밖에 안 되는 샘플이긴 하지만 홈에서 좀 괜찮았다 뭐 이런 건데, 양 팀의 빠따나 불펜 맞고까지 감안했을 때 7.5라도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승패는 라쿠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최근에 팀 기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바로 때 너무 못 이기고 있고 라쿠텐 빠따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를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최근에 빠따가 약간 좀 거시기 해요, 그죠? 타격감이 약간 좀 죽는 그림도 살짝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전체적인 야수의 막고가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언제 빠따를 왁 쳐도 이상하진 않다. 슈터가 최근에 몇 경기 좀 빠졌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좀 경기를 나왔어요, 그죠? 그렇고 세이브 뭐 노답 팀이죠, 그죠? 뭐 빠따 잘 못 치고 최근 들어서 뭐 빠따가 조금 나아진 경향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참 얘네도 엮기기질 최근 기준으로 좀 다분한 것 같고 일요일 날 경기는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스미다 치히로가 6점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뒤집혀. 세이브는 올해 도박 이슈 터지고 나서 그냥 팀이 좀 나락간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좀 터지면은 팀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게 되는데 좀 그 이후로 나락간 것 같다. 애틀도 올해 주익슨 프로파 약 이슈 터지고 나서 좀 마탱이 좀 갔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걔네는 선발이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양팀 상대 전적도 소뱅이 홈에서 5승 4패로 은근히 세이브한테 좀 많이 잡히기는 잡혔었는데 이런 것들은 시즌 초반에 많이 세이브가 이긴 거거든요. 세이브가 잘 나갈 때 소뱅이 못 나갈 때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엔 소뱅이 좀 엄청 많이 이기고 있기는 하다. 오재기 너무 잘 던져요. 최근 10경기에서 7승 무패 ERA가 0.76이니까 거의 뭐 사와무라 페이스입니다. 그죠? 실제로 뭐 기록도 사와무라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죠? 음. 최근에 야마자키 요리 이런 양반들도 다 터지고 있고 국내 자원 중에 거의 뭐 기록으로는 1등 아니냐? 오재기가? 얘보다 더 좋은 애가 있나? 양 리그 통틀어서? 우리 짝프라라 씨가 올해 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슬슬 각을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죠? 오재기 원래 뭐 계산이 서는 선발이긴 하지만 진짜 올해 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흐린 눈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이 양반이 세이브 전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세이브가 빠따를 잘 치는 팀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은근히 승을 못 먹었어. 최근에 3년 동안 6경기 등판을 했는데 오재기가 못 던지지 않았거든요. 전부 2점대, 1점대 찍었거든. 근데 유독 승투를 못 먹었어. 6경기 중에 소뱅이 이긴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 눌러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오제키가 등판한 최근 3년 동안의 경기 세이브전이 6번인데 6번 중에 소뱅이 이긴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제키가 못 던졌던 건 아니다 라는 부분들. 유타로 와타나베 일단 여기 코나하고 좀 비슷하죠 스타일이 그죠? 둘 다 뭐 삼진 능력이 엄청나진 않지만 위기 관리를 꾸역꾸역 좀 잘하는 타입이고 둘 다 높은 타점에서 오는 종무로 떨어지는 공들이 좀 장점이 있고 둘 다
뭐 비슷한 타입이죠. 뭐 컨디션 좋을 때는 이닝 좀 잘 먹고 이런 건데 일단 유타로 와타나베 좀 육수 체형이다 보니까 여름 구간에 조금 좀 고전하고 있는 이제 그 정도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폼은 약간은 좀 아쉽다. 약간은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소뱅도 빠따가 조금 좀 다운이라 가지고 유타로 와타나베도 깜짝 호통 같은 거 좀 만들어도 좀 이상하진 않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은근히 조금 꼬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지금 뭐 배당이 빠지고 있는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터지는 경기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배당 빠지고 있는 경기, 뭐 니오넴 경기, 소벤 경기, LG 경기, 뭐 크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당 빠지고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다 들어오지는 않단 말이야. 은근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소뱅이 요즘 빠따가 별로다. 일요일 날 리반 모이넬로 경기도 개똥줄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도 드는 매치업인 것 같고요. 저는 세이브 역배 프렌 6.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더도 한번 볼만은 하다는 마인드긴 한데 오재기 아저씨가 너무 계속 잘 던지고 있는 게 약간 좀 거슬. 약간 좀 거슬. 근데 6.5면은 한번 뭐 찍어볼 만한 언더기도 하다. 가시기 전에 따봉 절차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제 전체표 추천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참고를 좀 해주시고 라이브 말미에 좀 1순위나 킥이 될 만한 경기들 좀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추천지 어느 정도 차면 제가 어제 메이저리그에서 공개해드렸던 거는 켄자 언더 킥이 될 만한 픽이죠. 1순위라기보다는 역시나 잘 들어와 줬습니다. 라이브도 많이 찾아주시고 일단 MPB 녹화는 여기까지.